여기는 강원도 법동군 령포리 인골입니다. 인적 드문 이 심심산골에도 백두산 저울새 위인들의 불멸의 발자취가 력력히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그 령포 혁명사적지는 그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리고 경려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그 불멸의 용도업적이 깃든 역사의 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영포 혁명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 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4월 27일 밤에 이곳에 오셔서 주체적인 해안방어 전법을 제시하시고 그 승리를 이루가게 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신 정말 뜻깊은 전승 혁명사적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땅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1년 8월 26일 우리 영포 혁명사적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사적 사업에서 나서는 기중한 원칙과 방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려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나라 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지난 7월 23일 삼복인 부도에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영포 혁명사적지를 찾아오셨습니다. 백두산 저울새 위인들을 모셨던 그날의 사연을 듣노라니 스치는 바람결도 의미 깊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골 어구에 위치하고 있는 혁명사적비에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적비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후손 만대 길이 전하기 위해 1976년 10월 10일에 건립됐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여기 령포리를 찾아주신 그때로 말하면 그 조국해방전쟁 제3기단 작전 시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이곳에 오셨을 당시의 정세를 보면은 인민군대가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 방침을 높이 받들고 해안방어를 강화하고 있던 조국해방전쟁 제3계단 5차 1, 2작전 시기였습니다. 이때 적들은 그 지상전선에서 녹아나게 된 적들은 원산과 통천 방향으로 상륙을 기도하면서 원산 앞바다에 대병력을 집중하고 전선 동부에서 행동하는 지상부대와 합시하려고 미친 듯이 책동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관문인 원산지구 해안방어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 수령님께서 차에서 내리신 곳입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오셨을 때는 여기에 찻길은 전혀 없고 서달구지 하나가 겨우 다닐 수 있는 좁은 서로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꽃피는 4월이라고 하지만 산골짜기마다에는 채 녹지 않은 눈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또 며칠째 내린 봄비와 눈속임을 위해서 냇물이 많이 불어나 우리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그대로 건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때 동행하던 일꾼들이 찻길을 마련하려고 막 서두르자 차에서 내리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이들을 만류하시면서 전사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찬 냇물을 한 번 걷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겠는가 하시며 몸소 장화를 벗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장화를 몸소 지시고 살을 에이는 듯한 이 차디찬 냇물을 건너셨습니다. 무심히 볼 수 없는 인골천의 맑은 물이었습니다.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시느라 장백의 몽골앞길을 그리도 많이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께서 마신령의 험준한 산바를 헤치고 찾아오신 그날에도 차디찬 개울물을 건너셨다고 생각하니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바쳐오신 수령님의 그 로고가 가슴 저리게 되새겨졌습니다. 혁명사적비에서 앞 남산 방향으로 300m가량 우쪽으로 올라가느라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숙하신 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이 우리 수령님께서 1951년 4월 27일 밤부터 28일 새벽까지 등잔불을 마주하시고
밤을 새워가시며 원산지구 해안방어 작전 계획을 세워주시던 그날의 역사의 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수련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는 이 집에 사단 후방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방에서 우리 수련님께서 등잔불을 켜놓으시고 밤을 새워가시며 원산지구 해안방어 작전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예, 정말 너무도 작고 소박하고 또 수수한 농촌 살림집에서 정말 그런 원대한 구상을 펼치셨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극상에야 10평방미터 되나마나한 작은 방.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둡고 좁은 이 방에서 우리식의 독창적인 해안방어전법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하니 수령님 해쳐오신 존엄한 전하의 나날들이 오려와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날 밤에 우리 수련님께서는 정말 먼 길에 오신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이렇게 지휘관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우리 송악산 호랑이들이 보고 싶어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수련님께서 그 성악산 호랑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왜 그렇게 불러주셨는지. 예. 위대한 수련님께서 1948년 9월 21일에 바로 이 부대를 현지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수련님께서는 송악산 전투를 잘한 이들의 전투 이원에 대해서 다 보고받으시고 동무들은 항일의 혁명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송악산 호랑이라는 이런 감높은 칭호를 안겨주셨습니다. 지난 7월 23일 우리 영포혁명 사족지를 찾으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바로 여기 사족 건물에 있던 오보이 수련님의 전승업적과 사족 내용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족 건물 내부를 일일이 다 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51년도가 정말 힘들었다고 우리 수련님께서 전쟁 시기 이곳에 오셔서 바로 이 수수한 농촌집에서 등잔불을 마주하시고 밤을 새워가시며 원산지구 해안방어 작전 계획을 세워주시던 그날이 우리 수련님의 모습을 영상작품으로 잘 형상해서 여기에다 정중히 모셔놓고 참관자들이 우리 수련님의 영상을 우러르면서 해설을 듣게 하면은 더욱 실감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 집 주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 영포리 농장원들이었습니다. 형과 동생이 동거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그때 당시 함경도식 집이었습니다. 일제 때는 여기가 함경남도 도건군 풍상면 영포리였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 수련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몸소 이용하신 밥상과 밥그릇들, 그릇까지만 놓고 봐도 우리 수련님께서 얼마나 검소하시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세상에는 우리 수련님처럼 인민들과 똑같이 생활하시며 전쟁을 순례로 용도하신 그런 위대한 용도자, 참담 인민의 수령은 없었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중히 보존돼 있는 사적물들에 깃든 가지가지 사연들을 뜨겁게 새겨 안으며 우리는 연설터로 고름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 수련님께서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역사적인 연설을 하신 곳입니다. 우리 수련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는 여기에 많은 소나무들과 참나무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련님께서 영포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4월 27일 밤중으로 수십리 전후 밖에서 달려온 500여 명의 군인들이 이곳에서 우리 수련님을 모시게 될 영광의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월 28일 오전 10시 20분경에 우리 수련님께서 바로 이쪽으로 만면의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들어서셨습니다. 순간 막혔던 물목이 터진 듯 김일성 장군 만세의 한호성이 이 좁은 인고란을 뒤흔들었습니다. 군인들의 열광적인 한호를 받으신 오보이 수련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 차단이 이룩한 전투 공적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범 전통들인 리기를 분대장과 건지와 포장가에 담아도 이곳에서 진행하셨습니다. 이날 우리 수료님께서는 두 전사와 담화를 마치고 나서 부대의 전투력을 높여 해안 방어를 철벽으로 강화하자 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수료님께서 연설을 한창 하실 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보이 수료님을 좀 더 먼 가까이에서 배울 수 없겠는가 하여 어떤 전사들은 여기저기 서 있는 소나무 가지에 막 기어오르기도 하고 또 바위나 나무 둥고리 위에 올라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키가 작은 전사들은 대열을 헤치고 막무가내로 이 앞으로 나오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서 있던 우리 지휘관들이 수련님께서 연설하시는데 방해가 될까봐 차마 큰 소리로 말은 못하고 그저 손짓과 눈짓을 해가면서 좀 그러지들 말라고 안타까이 말렸습니다. 바로 이 광경을 웃음어린 눈길로 지켜보고 계시던 오보이 수련님께서는 잠시 연설을 멈추시더니 군간 동무들 가만 놔두시오. 전사들이 자기 최고 사령관이 얼굴을 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만일 어린애가 부모의 수라에서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다시 만난다고 하면 그리 웃사람들이 말린다고 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시면서 그냥 설레는 전통들에게 손을 들어 일일이 답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하늘에 적들의 비행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휘관들과 전사들은 최고사령관 동지 위험합니다. 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님께서는 내가 피하면 이 자리에 모인 동무들도 다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시면서 하시던 연설을 계속 하셨습니다. 지난 7월 23일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여기 연설도에 있던 오보이 수련님의 사조 해설을 다 들어주시면서 우리 수련님의 전승용도사가 얼마나 절절하고 가슴 뜨거운가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수련님께서 연설을 한창 하실 때 적들의 비행기가 나타났는데도 우리 수련님께서 마지막까지 연설을 하신 것을 보면은 정말 오보이 수련님이 무배의 담력과 배짱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날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세계 그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보이 수련님의 만고불멸의 전승용도 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해가야 하며 오보이 수련님의 전승용도사를 세세년년 길이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장군님께서 바치신 그 크나큰 헌신의 로고에 대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잘 알려줘야 한다고 바로 이곳에서 간곡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날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동행하던 일꾼들이 경사도가 급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 수련님께서 걸으신 길인데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정말 그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온몸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속에서 이 길로 몸소 내려가셨습니다. 역사의 증견자 마냥 기높이 자란 고목들이 그날의 이야기를 오늘도 전하는 듯 푸르르 설레고 있었습니다. 4월 28일 연설을 끝마치고 내려오신 오보이 수련님께서는 오후 3시 반경에는 이 집으로 지휘관들과 모범 전통들을 또다시 부르시어서 그들의 전투담도 들어주시고 만찬에도 차려주셨으며 바로 이 방에서 즐거운 오락회도 조직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련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는 이 집에 사단 군의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날 32명이나 되는 전통들이 우리 수련님을 모시게 된 곳을 송구수로 하면서 여기 자리에 선뜻 앉으려 하지들 못했습니다.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신 오보이 수련님께서는 여기 노선에 허물없이 앉으시면서 자, 이렇게 좁게 앉으면 더 다정해집니다.
여기서 우리 송악산 호랑이들을 이렇게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백골부대 놈들은 송악산 호랑이라고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동무들은 낙동강까지 나갔다가 적구투쟁도 잘했다니 모두 영웅들입니다. 라고 가분한 치아를 주시면서 싸우는 과정에 애로되는 점들이 있으면 다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랫방에 앉아있던 한 공병대대장이 자리에서 불쑥 일어서더니 최고사령관 동지, 저희들이 원산지구 해안방어를 잘하게 되면 군이 사단칭호를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조용히 웃음을 지으시면서 자신께서도 바로 그것을 바란다고 하시며 고매해 주셨습니다. 그날 오보이 수령님의 한없이 교모하신 인품에 끌렸던 한 종찰 중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최고사령관 동지의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라는 뜻밖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조금 더 타다지 않으시고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노래란 원래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동무들의 요구라면 한마디 합시다. 라고 하시면서 운운하고도 힘있는 음성으로 바로 이 방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그리운 강남 이 노래를 몸소 부르셨습니다. 이민군 전사들의 가슴마다에는 저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수경멸의 의지와 영명을 북돋아준 노래 그리운 강남. 그날에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오락회를 진행한 인민군 군인들은 적들을 해상과 해안에서 결정적으로 포위 소멸할 때 대한 최고사령관 동지의 작전적 방침을 철저히 관찰함으로써 적들의 상륙기도를 완전히 파탄시키고 저국해방전쟁의 전환적 국면을 이뤄놓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3.5.1 공격 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해서 불멸의 위훈을 세웠습니다. 2001년 8월 26일 우리 장군님께서는 오보이 수령님께서 전쟁식에 오셨을 때부터 서 있던 이 소나무를 바라보시면서 그 소나무의 모양이 아주 보기 좋다고 네 발도 잘하고 면도도 잘했구만 하시면서 허탕하게 웃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 전부터 이 소나무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 이거 한 몇 년생 됩니까? 107년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야. 그날 통행하던 일꾼들이 장군님 낙낙장성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우리 장군님께서는 못내 만족해 하시며 자연적으로 자라난 소나무인데도 마치 모내사가 모양을 다듬어 놓은 것처럼 미끈하게 잘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7월 23일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도 이 소나무에 대한 해설을 귀담아 들어주시며 정말 이 소나무가 멋있게 잘생겼다고 하시면서 허탕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정말 이 소나무야말로 우리 그 절세위인들의 그 불멸의 용도업적을 세세연년 길이 전하고 있는 우리 역사의 증견자이구만요. 맞습니다. 참으로 사열 많은 이야기를 거의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땅이었습니다. 뜨거워지는 마음을 안고 산바를 바라보느라니 령포리 농민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 하시고 생활 형편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전시 식량 생산과 전선 원호 사업을 잘할 때 대해서 교시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그 음성이 그대로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2001년 8월 26일 우리 장군님을 여기 사족지에 모셨을 때
바로 저기 암남산 마루에 쪼각달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태양처럼 환하게 웃어주실 때 동행하던 일꾼들도 저 쪼각달이 영포 땅에 모신 우리 장군님을 뵙고 싶어서 때 아닌 시간에 저렇게 또 있는 것 같다고 모두 환송을 올렸습니다. 지난 7월 23일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모셨을 때도 글쎄 저 암남산 마루에 또 떴습니다. 예, 쪼각달이 또 있었습니다. 정말 신비롭습니다. 예, 이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그때 그 쪼각달인가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날 최고사령관 동지 2001년 8월 26일 우리 장군님을 모셨을 때 또 있던 그 쪼각달과 신통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그런가고 하시면서 허탕하게 웃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전승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영포혁명사적지. 오늘도 영포혁명사적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수령님 포화 속을 헤치시며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신 그 길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대를 앞세우고 걸으셨고, 우리 장군님 걸으신 그 길을 오늘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빛내주시기에 승리의 지리칠은 영원한 우리 조선의 것이라고